자전거는요,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 중에서도 무동력으로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하는 이동수단이죠. 근데 그 자전거 중에서도 로드 자전거는 먼 거리를 좀 더 적은 힘으로 수월하게 빨리 가기 위해 제작된 자전거 장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미니벨로나 MTB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편하다고 알려진 자전거가 아닌 로드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는 이유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한국에서는 적어도 이 낙타 등을 잘 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산악지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도로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선도로를 타면은 산악 구간을 좀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간선도로에는요, 대형 화물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형 화물차를 끼고 라이딩을 하면은요, 온갖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타게 됩니다. 간선도로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 차량들이 뿜은 매연, 그 다음에 브레이크 분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대형차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면요, 이런 게 다 일어나가지고 라이더의 코 안으로 다 흡입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빡세게 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10배 이상의 호흡량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거의 다 들여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 건강을 위한 라이딩이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라이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낙타등 공략을 잘해야 됩니다. 낙타등을 제가 한번 그려보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도로마다 좀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멀리서 보면은 대충 이런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를 피해서 다니려고 하면은 이런 지형의 공략은 필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형을 초보자들은 어떤 식으로 넘나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고개가 하나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막 이 페달링을 굉장히 해가지고 여기서 가속을 붙여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쯤 올라오면은요, 페달링이 무거워져 가지고 케이던스가 한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댄싱을 합니다. 보통은 기아를 털기 싫어 가지고 그 기아 그대로 여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댄싱을 시작합니다. 댄싱을 시작하면 보통 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지쳐요. 그래가지고 시팅을 해가지고 케이던스 60 이하의 어거지의 페달링을 통해서 여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리가 털렸기 때문에 이 이후의 구간은 굉장히 힘들게 라이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는 케이던스가 떨어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저단으로 변속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거리 측정을 잘못하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댄싱을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를 기아 털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더 일찍 털리는 겁니다. 다리가 뭐 사람의 체력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보통은 그래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더가 보기에 여기가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 측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조금 더 늦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케이던스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둠으로 해서 빨리 털림으로 해서 더 먼 거리를 더 편하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100km 이상을 생각했다가 30km도 못 가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서 댄싱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댄싱을 한다고 했죠, 초보자들은. 근데 저는 여기서 댄싱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댄싱을 시작해가지고 케이던스를 한 100 이상으로 막 높여놓습니다. 저는 케이던스가 보통 80 정도 돼요. 굉장히 느린 편이죠. 그래서 충분히 가속하고 케이던스도 높인 상태에서 가볍게 여기를 오릅니다. 그러면 이쯤 오면은 케이던스가 8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시팅을 합니다. 여기서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서 그
그동안 벌어놓은 케이던스로 여기를 넘게 되는 거죠. 가속도와 이 가벼운 케이던스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유롭게 라이딩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 지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평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또 여기 고개가 여기 이쯤 있으니까 여기서 또 댄싱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던스를 확보해가지고 이쯤에서 다시 앉아요. 그래가지고 그 벌어놓은 케이던스와 가속도로 여기를 또 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케이던스를 높여서 가속도를 붙여놓습니다. 그 기아를 변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속도로 여기를 또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댄싱을 안 한 거죠. 쉬어가는 구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또 쭉 이어가다가 여기서 댄싱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오르막이에요.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이런 데서는 제가 댄싱을 안 합니다. 꼭대기가 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케이던스 손에 안 보도록 가능하면 빨리 저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기아가 무거워질 때까지 어거지로 계속 갑니다. 기아가 몇 개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아를 다 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다리가 털리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가장 현명한 라이딩 방법이라는 거죠. 로드 자전거의 장르 특성을 살리는 라이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댄싱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선수급에서는요, 댄싱이 공격적인 라이딩 기술입니다. 근데 취미로 타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공격이 아니고 생존, 기아를 덜 털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으로 댄싱을 해요. 그리고 장거리에서 안장통을 방지하는 또 자세 변경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댄싱을 자주 해야 안장통도 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 보면은 뭐 BA라든지 뭐 어택이라든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 어택이 공격 아닙니까? 공격은 공격자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자전거 라이딩에서는 반대입니다. 이 공격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죠. 피해가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라이더 2명이 있습니다. 가다가 이 사람이 어택을 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자기 파워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평소에 자기 힘의 60%에서 70%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100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가지고 점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다리가 털렸어. 이 사람은 자기의 70%로 가기 때문에 아직 쌩쌩해. 근데 이 털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좀 체력을 보완하려고 80%의 자기의 힘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평소에 80%의 힘이 아닙니다. 털린 데에서 80%니까 이 사람은 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털린 상태에서 한 90%까지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힘을 덜 쓰면서도 더 빨리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을 추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운동 경기에서 보면은 BA 쳤다, 어택을 쳤다 하면은 곧 흡수돼요. 물론 여기서는 이 펠로톤에 끼어가지고 공기 저항도 적고 그래가지고 체력이 세이브되는 면도 있지만 애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의 비축점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는 소수기 때문에 그 펠로톤의 그 공기 저항에서도 불리하고 일단 자기 힘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의 라이딩은 이런 펠로톤이라든지 핏발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1대1이니까 이때는 다른 변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택 한 사람하고 그냥 자기 페이스 요 두 가지 경우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간 사람이 더 오래 적은 힘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댄싱을 취미로 타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방어적 체력 분배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댄싱 기술이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전거를 탄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7년을 탔고 1년에 한 10,000km 정도의 라이딩을 하고요. 한번 나가면은 70km에서 한 150km의 거리를 라이딩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간선도로 절대 안 탑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번잡한 걸 또 일단은 싫어합니다. 근데 산악 구간을 가게 되면은요, 일단은 차량으로부터 좀 스트레스가 덜하고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제주도에 살거든요. 그리고 보행자도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전거 라이더도 별로 없어요. 특히나 제주도는 이 도민들이 거의 자전거를 안 타기 때문에 더더욱 자전거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을 라이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를 좀 더 일상의 번잡함을 피해서 힐링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오르막 구간, 특히나 이 낙타등 구간의 공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데 두려움이 없으면은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의 거리나 뭐 코스의 난이도 이런 거 걱정 없이 마음대로 코스를 짜가지고 라이딩 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